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신문 브리핑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는 가계 빚에 관한 내용입니다. 빚더미에 실직까지 겹쳤다. 가계 신용의 비상등이 켜졌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요. 가계 대출이요. 한 달 사이에 14조 원이나 늘어서 사상 최대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좀 더 옆에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매월 가계 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 가계 대출에는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5월에는 한 4조에 좀 못 미쳤죠? 6월에 좀 늘어납니다.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아마 빚을 내는 경우가 꽤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다가 8월에 굉장히 급증을 합니다. 14조 원을 기록하는 거죠. 심상치 않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빚은 늘어나고요. 취업자는 27만 명 뚝 떨어졌습니다. 상환 능력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당청,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청와대입니다.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일괄 지원한다. 그러니까 통신비가 2만 원 적게 든다는 거죠. 나라에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여당의 새 지도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이낙연 대표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된 거예요. 이는 추진이 되겠죠. 피해 지원 효과 미지수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2만 원 한 사람씩 깎아줘서 이게 어떻게 최근에 코로나19 여파 그 피해 지원이 되는가 뭐 이런 또 얘기도 있어요. 임대료이나 세액공제도 연장키로 했다. 이런 내용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부부 아들 병가 민원했다. 국방부 문서 나왔다. 어제 이런 내용이 하루 종일 주목을 좀 끌었죠. 2차 병가 하루 전에 민원실 통해 뭔가 연락을 했다는 거죠. 몸 회복이 안 돼 연장할 방법이 있나 이렇게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떤 성격의 연락, 전화일까? 여러 또 해석이 있어요. 추미애 장관 특혜 의혹을 그동안 부인했느니 그리고 관여한 바에 대한 질문에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서엔 부모가 민원 넣은 것 확인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공정 강조하던 문정부의 불공정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당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논란에 김치찌개 청탁 이런 비유를 하신 분이 있죠. 그리고 야당에는 군 미필 더 많다. 또 이런 또 입장을 내신 분도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뭔가 불을 지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대응, 공정 문제에 예민한 2030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정리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도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통신비 2만 원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어제 사실상 결정이 된 거죠.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으로 통신비를 2만 원. 그러니까 단발입니다. 이번에만 한 번 2만 원을 줄여주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편한 군대. 추미애 장관 아들 카투사,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한국군 병사들이죠. 그 카투사 근무를 했는데 여당 내에서 이 카투사 근무와 관련해서 편한 군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서둘러 불 끄기. 윤현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됐는데 이낙연 대표가 뭔가 수습을 하는 모양새 어제 나타냈습니다. 네 번째는 영끌 가계빚입니다. 방금 전 일면기사에 봤죠? 가계빚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 빚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돈을 모아서 뭔가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이낙연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면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통신비 절감 얘기입니다. 보시죠. 35, 49세만 빼려던 통신비 지원.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코로나19 대책 중에 하나로 계속 거론이 됐었죠. 이 통신비. 최근에 이제 비대면 어떤 활동, 회의가 많으니까 통신비가 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 그리고 나이가 좀 어리신 분, 뭐 이렇게 그쪽은 지원하고 나머지 요 정도 나이에는 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비판 여론에 13세 이상으로 확대가 됐다. 사실상 전 국민을 지급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 주제 아마 여기서 얘기가 나오겠죠. 좀 더 보겠습니다. 17세에서 35, 34 그리고 50 이상, 50세 이상 보도에 불만이 속출했죠. 여기는 왜 빼놓는가? 사실 이 나이대가 제일 활발하게 비대면 활동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뭐 이런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러자 전 국민의 89%인 4,600만여 명에게 2만 원씩 지급하기로. 또 어떤 분들은 2만 원씩 지급하니까 매달 주는 건가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한 번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좀 평가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전 국민 2만 원 주려고 사실상 이제 13세 이상 통신비니까 전 국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2만 원 주려고 빚내서 9천억 쓴다. 그러니까 비용을 보니까 9천억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1조에 조금 모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 뭐 긴급재난지원금 2차 줄 때 전 국민이냐 아니냐 막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선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별 지원 원칙이 퇴색된 거 아니냐. 이건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발표 예정인데 혹시 뭐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9천억 원, 1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 쓰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에 쓰지 않는다면 취약층에 갈 재난지원금 이거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어제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공감을 하잖아요. 그럼 사실상 결정됐다고 봐야겠죠. 자, 이 부분 오늘 많은 신문들이 다루면서 여러 가지 평가도 곁들여졌는데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통신비,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한 번만 해주는 거예요. 뭐 어떤 아까 제가 그랬지만 이거 매달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드니까요. 이 2만 원을 뭐 보조를 해주는 거죠, 사실상.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촌지라는 말이 있죠. 네, 옛날에 왜 명절 앞두고 예. 선물을 작은 정성을 받들어 주는 거. 예.
그게 이제 요새는 뇌물 성격이 있어서 촌지라는 말이 이제 없어졌어요. 촌지. 예. 촌지란 뜻은 원래 좀 약간 작은 뭔가 작은 뭐 이런 뜻을 뜻인데. 보여주는 건데 이제 예. 뇌물이라는 뜻에서 옛날에는 학교나 뭐 예. 많았잖아요.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추석 앞두고 정부가 세금 헐어가지고 예. 전 국민한테 촌지 주는 거죠. 세금 촌지예요. 세금 촌지. 정부가 돈 아껴서 준 것도 아니고 예. 이번 4차 추가 경정 예산 7조 원 중에서 예. 9천억을 헐어가지고 예. 전 국민 2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아까 여당 대변인은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고 약간 좀 피곤한 국민들에게 뭔가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뭐 돈 주면 뭐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성격이 예. 이게 재난지원금이냐, 예? 그 피해자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한 예. 취약계층 지원이냐, 아니면은 경기 부양이냐. 예.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 모두 다 준 거는 그건 경기 부양이거든요. 예. 취약계층은 이번에 이낙연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난의 고통은 약자한테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선별 지원을 또 2차 재난지원금 했거든요. 예. 그걸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그거는 선별 지원하는데 이거는 또 전 국민한테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한테 2만 원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예. 코로나로 고통받는다고 2만 원 갖고 얼마나 힘이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또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서 통신비가 많이 늘어났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추석 맞이 예. 그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니 예. 대표 취임 기념으로 그냥 2만 원씩 나눠준 거 아닌가. 근데 국가 돈을 이렇게 함부로 예. 명분 없이 이렇게 쓰면은 예. 앞으로 갈수록 국가 부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그것도 처음에는 35세부터 49세까지 예. 한참 뛰는 연령은 뺀다고 했다가 예. 그 사람들 반발이 커지니까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6천억에서 9천억으로 또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 나라 돈을 쓰는데 너무 겁내지 않고 그냥 막 풀어주는 거 아니냐.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좀 예산을 좀 많이 좀 아끼고 좀 쓸 때 정말 이 코로나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좀 이 9천억을 좀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예. 선별 지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신비 2만 원 지원, 사실상 뭐 13세 이상이니까 아까 89%가 해당됐어요. 이거 전 국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추석맞이 세금 촌지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박찬강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뭐 저도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예. 준다 그랬다가 뭐 안 준다 그랬다가 그러다가 예. 결국 이제 준다 그러는데 뭐 이미 뭐 기분 상할 만큼 다 상했는데 그거 좋다고 준다고 그래서 기분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너무 비판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정부가 이번 추석 때 예. 성묘도 자제하고 그다음에 고향 방문도 자제하고 예.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성묘도 못 가고 고향 방문도 안 가는데 부모님들한테 손주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상 통화라도 좀 필요하고. 많이 하시라고. 그렇죠. 그동안에 또 데이터 사용량도 굉장히 늘어나요. 근데 요 예. 문제에 따라서 이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 늘수록 이게 상당히 뭐 애들 영상 하나 보여주면은 1기가 2기가 확 나가버려요. 예. 그럼 이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역에도 효과적이고 예. 또 추석에 고향 찾는 대신에 인사들 하셔라.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정이에요. 예. 아무리 뭐 의견 수렴 과정이었다고 하지만 예. 뭐 준다 그랬다가 안 준다 그랬다가 예. 준다 그랬다가 이런 과정이 그다음에 선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거는 지금 선별로 가고 그렇죠. 있는 선별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여론에 대해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기사가 하나 또 터졌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예. 경기도민들한테 예. 20만 원 지역화폐 상품권 사면 예. 5만 원 더 주겠다 그래요. 25%를 더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경기도에 사는 수도권 주민들은요. 이재명은 5만 원 주는데 국가에서는 2만 원 준다 안 준다 이런다고 어저께 말도 그런데 굉장히 보니까 또 많았거든요. 액수 비교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경기도의 5만 원은요. 선별 지원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런 점에서 예. 돈을 얼마만큼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예.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을 쓰는 게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에 예. 정부가 없는 돈에 없는 살림에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아가는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데 오락하게 되면 일관성이 없게 되면 예. 그 효과가 이렇게 반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들 뭐 이렇게 가기로 했으니까 오늘 결정되면 이렇게 받겠죠. 그러면은 한 사람당 2만 원 정도를 뭔가 지원받는 셈인데 한 사람당 2만 원 뭐 액수가 얼마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요. 이걸 다 합하면요 9천억입니다. 9천억.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대목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 어제 사항에 대해서 또 정리한 좀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통신비 2만 원 내용은 또 한 축이고요. 어제 이렇게 대해서 뭔가 공감하는 과정이 오간 그 내용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죠.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면 어떨까요? 문 대통령. 그러니까 그게 좋겠네요. 이렇게 되면서 뭔가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 어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통신비 전 국민 지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렇게 제목으로 좀 싣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제 뭐 회동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와 국회 간 또 여야 간, 여야정 간 협치가 더욱 발전해 나길 바라고 그 주역이 여당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 또 촉매 역할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무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이미 하고 계시지만 여야 대표 간 회동 또는 뭐 1대1 회담이어도 좋습니다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회동이 오전 11시 정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런 걸 좀 걱정을 해서 오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다과 정도만 곁들였는데 그 앞부분 모두 발언 정도만 지금 영상으로 좀 소개가 돼 있는데 비공개 그 내용에서 요 통신비 관련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이낙연 대표가 뭔가를 제안을 하고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는 모양새.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당 대표 취임 후에 첫 청와대 그 회동이잖아요. 예. 회동에서 이낙연 대표가 전 국민한테 2만 원씩 통신비 지원해 줍시다. 코로나로 비대면 접촉도 많이 늘어나는데 위로 겸해서 줍시다 하니까 대통령이 흔쾌히 받아들여지는 거. 그건 뭐 굉장히 그 당청 관계에 어떻게 보면 청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가 그 야당 대표도 좀 만나달라. 단독 회동까지도 시사하는 그 건의를 하니까 그 수긍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청 관계가 상당히 물 흐르듯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한테 힘 실어주는 건 좋은데 이낙연 대표가 대권 후보까지 가려면은 지금 과거처럼 그 이해찬 대표 때처럼 청와대하고 호흡만 맞춰갖고는 이낙연 대표의 대권 후보 자리가 있을까요? 당 대표 기간은 단 6개월인데 뭔가 이 문재인이라는 텃밭에서 자기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텃밭에서만 안주하면은 이낙연의 자리가 있을까요? 저는 이낙연은 청와대랑 가까워지기도 해야 되지만 또 나름대로의 색깔을 내야 되는 거리두기도 또 해야 되는 정치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는 게 이낙연 대표의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박상현 교수님. 네. 어제 이낙연 대표가 뭔가를 확실히 주도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그게 이제 관철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물론 의도한 바는 아니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 지역화폐 관련된 어떤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뭘까요? 이 상황이 좀 묘하기도 합니다. 뭐 대통령으로서는 후반기 이제 얼마 안 남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뭐 당정 간에 그런 뭐 또 혼연일체되는 모습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또 새로운 당 대표에게 힘도 실어주는 모습 또 새로운 당 대표는 대통령에게 뭔가 건의해서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에서 뭐 출발로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이요. 저 제목을 보면은 어저께까지 불과 어저께까지 안 준다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들 알고 있었어요. 35세부터 50세까지. 근데 말 한마디 한다고 바뀌냐? 이러면은 이제 여론에 따라서 이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정책이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기분 좋게 만드느냐? 기분은 이미 다 상했고 그럼 이게 정책적인 효과가 많이 있느냐? 그럼 제가 아까 20+5를 20만 원 더하기 5를 얘기한 것은 추석 명절에 20만 원 선물 사서 보내라 택배로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5만 원 더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경제 유발 효과 플러스 인센티브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이제 국민들 눈에는 더 효과가 있는 걸로 받아들여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새가 좋은 것. 그럼 뭐 첫 출발이니까 뭐 거기서 쓴소리하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과정에서조차도 어제 하루에 이미 대선 주자들 간에 어떤 그런 뭐 정책 경쟁 또는 뭐 힘의 경쟁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 동안의 신문 기사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 2명이 각각 국민들에게 그리고 도민들에게 뭔가를 주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동시에 좀 나왔습니다. 자, 뭐 통신비 2만 원 얘기. 오늘 뭐 비상경제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가서 아마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추가적인 내용도 나올 것 같습니다.